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픽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소비자 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억눌린 수요 증가, 수혜주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여기에서 억눌린 수요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수요라는 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수요가 억눌렸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 불가결한 수요가 있고요. 뭐 그냥 여행과 같이 잠깐 어떤 기분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요 불가결한 수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수요가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백신 효과 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수요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중에 꼭 안 해서는 안 될 수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 움직임을 조금 관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재 나눌 때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 꼭 써야 되는 돈, 필수 소비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필수 소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 업종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의료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뭐 치과 같은 경우 정말 고통을 오랫동안 참을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뭐 1년여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치과를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은 마스크라는 어떤 뭐 대용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사라지게 될 경우를 예상을 해서 관련된 수요가 또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운동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주 이 시간이 좀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 나눴던 종목군들이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관련주도 알려주세요. 예, 뭐 그때 이후부터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겹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저희가 다룬 이후에도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죠.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좀 관련 업계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참았었던 치과 관련 치료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강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미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메디톡스가 성형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치료냐라는 부분들인데, 성형과 치료 두 부분에 있어서 메디톡스의 역할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뭐 대웅제약과의 문제도 해결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견조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골프존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움직임이 견조합니다. 억눌렸던 운동 수요, 현재 지금 더군다나 골프라는 운동이 취미 생활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발 골프를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국내 골프장 같은 경우 초과 수요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존 같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축들에 대한 것들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던 찰나에 지금 좀 변수가 발생했죠.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여서 각국 유럽 몇몇 국가들은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노마스크, 리오프닝 이런 키워드 대척점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여행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만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여행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 그러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임플란트나 화장, 운동 이쪽은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따른 수혜주로 보고 여행이나 항공 쪽은 그러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조금 그러니까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신 효과에 따라서 모든 소비 섹터들이 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자리 잡을 것으로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크지 않는 쪽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진작책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도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신용카드 뭐 얼마 이상 쓰면은 캐시백을 해준다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던데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것도 호재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소비했었던 섹터가 안경과 휴대폰 부분이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보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생기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안경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뭐 휴대폰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소비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 뭐 휴비츠라든지 앞서 언급되었던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재난지원금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디서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네,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향후에 관련된 종목군들 전망 좀 살펴볼까요? 왜냐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게 워낙에 진작 알려져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된 종목, 아닌 종목에 대한 또 구분도 필요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오늘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직접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행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행 섹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2020년을 보냈지만 2021년엔 좋아질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컸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론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당연히 어려웠습니다만 2021년에 벌써 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1,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시장은 지금 현재 변동성과 순환매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장 막판에 지수를 들어올리는 모습, S&P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현재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만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기대서 전반적으로 조정에 대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 순환매 장세에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이었고요.